여러분, 우리도 집 살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부동산 마쌤 경입니다. 네, 저번 시간에 그 깡통 빌라, 제가 예전에 전세 사기 경험을 했던 거, 그리고 및 사기 절차와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저번 시간에 요약을 하자면, 제가 예전에 사기당했던 빌라 전세가는 2억 3천 정도였어요. 근데 그 매매가는 2억 3천보다 적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. 근데 대출에는 여러 조건이 있다 그랬죠. 매매는 뭐 투기과열 지구나 이제 조정 지역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소득 조건, 뭐 신혼부부냐, 청년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를 거지만 대개 매매는 대출이 60에서 70% 나온다 보면 되고 전세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90%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연소득이 얼마 이상이라든가 이하라든가 아니면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뭐 중소기업 다닌다든가 그건 이제 전세 그 대출에 그 맞는 조건이 있다면은 90%까지 나올 수 있어요. 뭐 저희가 서민들이 막 9억 넘어가는 10억 넘어가는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고 한 2, 3억 되는 이제 빌라를 사는 거기 때문에 전세를 사는 거기 때문에 전세가 웬만하면 90% 나옵니다. 그래서 사실 신혼부부라든지 청년 같은 경우에는 빌라를 매매하기보다는 전세로 처음에 살아가는 게 90%가 되어 나오고 내 돈 10%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를 이용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빌라 매매가가 1억 중후반 정도로 예상이 돼요. 근데 이 집이 안 팔립니다. 이게 집주인이 매매를 놨는데 안 팔립니다. 왜냐면 그 매매는 대출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수요가 많이 없다 보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. 근데 전세가가 많이 오르면서 전세는 대출이 90%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요. 그래서 전세를 먼저 놓고 전세로 올려서 전세금을 받고 이제 그거를 다른 이제 사람한테 팔아서 그냥 나가는 뭐 그런 현상인 거죠. 그래서 계약금은 보통 10% 혹은 5%인데 자, 이거 5%는 그냥 안 하도록 하고요. 통상 10%로 하니까 2,300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2,300만 원을 냈고요. 이제 계약금을 내고 이제 입주를 하는 걸로 예상이 돼 있었죠. 근데 이 사기의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집주인이 2.3억을 내놔요. 이거를 전세로 내놓는 거예요. 처음에 전세로 내놓습니다. 그죠? 그 마이너스 집값. 집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억 후반일 거예요. 아니면 2억 정도겠죠? 근데 자기가 2억에 샀어요. 아니면 1억 후반에 샀다고 생각해보요. 1.8억 정도? 1.9억 정도라고 할까요? 집값? 음. 그러면 이렇게 딱 뺐을 때 이득이죠. 그죠? 2.3억 전세 빼기 1.9억 이렇게 하면은 이득입니다. 자,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지금 대충 봤을 때 1.9억이라고 잡아봤을 때 2억 3천에서 1.9억 빼면은 지금 얼마죠? 4천 정도가 이득인가요? 그죠? 4천 정도가 이득이에요. 4천만 원, 0.45이니까. 그러면 이 4천만 원 다 지가 먹느냐? 아니에요. 이제 컨설팅 중개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주는데 약 2천만 원 정도 줄 것으로 예상이 돼요. 반띵하는 거죠. 예. 그래서 근데 얘네들은 2천만 원 먹어도 좋고 그리고 집주인도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줬지만 어쨌든 2천만 원 벌고 나온 거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됩니다. 임차인은 뭐냐? 피해자가 되는 거죠. 2억, 2.3억을 전세 주고 들어가요. 예? 전세 주고 들어가는데 이들은 몰라요. 이게 이 프로세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게 저였고요. 자, 공인중개사는 이제 그 실제로 그 자격증을 있는 사람이죠. 시험을 봐가지고 하는 사람인데 그 공인중개사가 보통 이제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 도장도 찍고 하잖아요. 근데 이 사람들은 책임을 또 없어요. 이 사람들은 그냥 중개수수료만 받는 거죠. 중개수수료. 이 중개수수료, 이 아래에 있는 중개수수료하고 이 위에 있는 컨설팅 중개인이 받는 수수료랑은 약간 달라요. 이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이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0. 몇 프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. 집값에 0, 뭐 이렇게 몇 프로 하는데 얘네들이 먹는 수수료는 그런 수수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보수료라고 해야 될까요? 중개료라고 하죠. 중개료라고 했습니다. 어쨌든 얘네들이 이 집주인과 이 컨설팅 혹은 중개인이 2천만 원을 이렇게 따고 먹는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짜고 돌려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프로세스를 보자면은 일단은
계약을 하게 시킨 다음에 계약을 하죠. 계약을 해요.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할 겁니다. 이제 계약을 하면 계약금 계약금 10%, 그 다음에 대출 90%가 들어가죠. 그 다음에 입주를 합니다. 입주를 하면은 전입 신고하고 그 다음에 그 확정일자 이제 우리가 항상 하는데 이 두 개를 반드시 빨리 해야죠. 최대한 빨리. 근데 이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. 자,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자, 집주인이 매도를 합니다. 누구한테 매도를 하냐면 뭐 명의를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. 명의만 빌려서 누가 사는 사람도 있고요. 아니면 그냥 진짜로 갭 투자 하는 사람이 살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진짜 3번이 1번이랑 비슷한 건데 뭐 신불자라든지 신용불량자 이런 사람들한테 팔아서 그냥 매도시키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사람들, 이 1, 2, 3번 사람들은 나중에 이 계약자, 이 저기 뭐야 임차인한테 돈을 돌려줄 수 있을까요? 아, 못 돌려주죠. 그러면 그럴 줄 알고 그 보증보험이 있지 않느냐? 보증보험이 있어요. 저 가입을 했었습니다. 근데 지금 이런 사건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이 허그,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허그에서 감당이 안 돼요. 감당이 안 돼. 돈이 너무 많이 지금 이 빚을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서 못 갚아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.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? 보증보험을 들어놓고도 저기 요 대출금 90%를 다 받지 못하고 생돈 날려버리는 이런 일이 생긴다. 그래서 이런 대충의 프로세스는 이런 식으로 자, 전세금을 높여서 전세금을 받고 그 다음에 집을 팔아버려요. 그 다음에 그러면 4천만 원이 나오죠. 대충. 뭐 얼마 나오든지 간에 이게 2억이든 2.1억이든 네? 1.8억이든 어쨌든 전세보다는 집값이 낮게 돼서 이게 깡통 전세예요. 전세까지 높다는 게. 그래서 어제 그 이득을 집주인이랑 이 컨설팅 중개인이 나눠 먹는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임차인이 피해자를 보고 공인중개사도 뭐 중개수수료만 받고 큰 책임은 또 없어요. 그래서 나온 게 보증보험이다. 뭐 저기 전세금 날릴 수도 있으니까. 근데 요것도 지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사기 그런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.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좀 짧게 정리를 할 텐데 그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우리도 집 살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안녕.